마치고 돌아온 도담이와 보호자. 도담이가 잠이 든 걸 확인하자마자 이번엔 요비의 방을 체크하는데요. 그런데 요비가 대변 실수를 한 모양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쟤는 좀 경계심이 심하구나. 숨어 있었구나, 계속.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자 거실로 나온 하루. 요비 방 앞에 자리를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는데요. 쑥 들어가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이 요비에게 이제 네. 갑자기 요비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대변 실수의 원인은 하루의 습격이었네요. 상황을 파악한 보호자들이 겁에 질린 요비를 달래는데요. 하루에 그런 공격성이 보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던 거예요? 요비가 처음 저희 집에 오는 날부터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일단 싸우니까 격리를 해야지라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도담이를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 하루와 요비의 갈등이 더해지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더러워진 숨숨집을 청소하고 배설물이 묻어있는 요비까지 목욕을 시켜줍니다. 보호자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도담이도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하루랑 묘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죠. 저한테는 도담이랑 이쪽을 이런 날은 같이 더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이런 날은. 근데 서로 하나씩 맡아서 한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은 또 같이 하고 그래야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하루가 요비랑 이제 왜 싸우는지, 이 둘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담이는 제가 잘 케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보강할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담이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굳은 날씨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집이 엄청 깔끔하네요. 고양이들은 저기 있구나. 도담이는 아직 잠에 빠져있네요. 이 친구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도담이에요. 이 친구는 도담이고 도담이? 뇌수두증에 걸려가지고 잠이 좀 많아요. 약 때문에. 평소에 약간 경련 같은. 네, 경련이 좀 심해요. 네, 있어서. 이번 주는 벌써 2번 했거든요. 편안해하네. 여기 또 있네. 이 친구도 사람 되게 좋아하네요. 네. 대접냥이에요, 대접냥. 대중장님, 저희 집에서 진짜 유일하게 이렇게 사람 오면 맞이해주는 아이예요. 너무 귀여워. 다들 숨기 바쁜데. 그러게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홍씨와 달리 하루와 하라는 오늘도 숨어있네요. 남은 한 마리는 이쪽 네. 작은 방에 있거든요. 여기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방면문을 해놓으셨네요? 네. 문이 열리면 쑥 들어가서 거기 싸우는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격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비만 요 방에 따로 격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요비만 따로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네. 저기 보이는 저 친구가 요비예요. 나이는 13살 정도 됐어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랑 싸우게 되면은 늘 밀려요, 이 친구가. 구내염이 있어서 뭐 발치. 네, 구내염도 심했고 치아에 암이 갑자기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사람은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예, 다른 고양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뚜렷하네요. 네. 뭔가. 그러니까 하루는 좀 심하게 경계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친구들이 오면은 싸우진 않는데 되게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늘. 분명히 뭐 집에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쵸.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영상 보면서 오늘 뭐 해야 될지 솔루션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뇌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도담이는 매사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도담 아니고 약 아니고 밥이야, 밥. 밥은 항상 이렇게 떠먹이시는 거예요? 네, 못 먹어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떼는 것조차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전형적으로 약간 이제 뇌병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걷는 걸 저희는 운동 부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요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네,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힘이 정확히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네. 지탱이 잘 안 되잖아요. 워낙 이제 이 바닥 자체가 본인이 이렇게 탁탁 지탱하면서 갖기에 좀 너무 미끄러워요. 그렇죠.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죠. 근데 뇌수두증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도 분명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제일 많이 부딪히거든요, 머리를.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안전장치가 있기는 해야겠네요. 바닥 면에도. 혼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야 했던 도담이. 그러다 보니 상처가 나기도 했는데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압박 배뇨를 해주시면 굳이 이거 기저귀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압박 비누를 그렇게 매번 해줘도 되는 건지 제가 의문이 돼서 매일 해도 괜찮은 건지. 압박 배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무시기 전에만 이렇게 한번 압박 비누를 하고. 그러니까 만져보고 방광이 부풀어 있으면 하고 별로 안 부풀어 있으면 그냥 안 하고 대신에 그럼 기저귀는 안 채워도 되니까. 그쵸.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경련 증상인데요. 도담이의 생명이 걸려있어 더 걱정스러웠죠.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죠. 뇌수두증 부분. 그리고 경련을 하고 결국은 뇌압이 상승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게 너무 심하게 상승이 되면 진짜로 급사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경련이 안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20분, 30분 막 이렇게 어떨 땐 1시간을 해요. 그쵸. 저희가 경련할 때마다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아픈 도담이를 입양한 건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눈을 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도담이와의 이별을 늘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도담이는 더 힘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진짜 도담이의 하루는 보호자분이 매일매일 선물하신 하루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일단은 입양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짜. 도담이를 돌보는 것 말고도 걱정거리가 또 있었는데요. 하루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던 요비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방묘문이 닫혀있을 때도 요비에게 위협을 가했던 하루. 하루는 저기 방 안에 방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늘 저 방문 앞에서 저렇게 있어요. 그 요비가 나오질 못해요. 아예 그냥 길목을 지키고 있구나. 네, 하루의 감시는 밤낮 없이 계속됐는데요. 가끔 방묘문이 열린 틈을 타 하루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요비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네, 주변에 가서. 네. 아휴. 저렇게 그냥 안에서 이제 막 대소변을 봐버리구나. 네, 맞아요. 거의 이 정도면 트라우마 정도. 진짜 극한의 어느 정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라서. 게다가 지금 보이는 모습도 처음에 뭐 잠깐 이렇게라도 하고 귀를 뒤로 접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아예 그냥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극도의 공포심에서 내는 공격, 방어적 공격성이거든요. 완전 그냥 바닥에 들러붙어서. 궁지에 몰린 요비가 저항해보지만 하루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요비가 온 지도 벌써 3개월. 하루의 공격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요. 결국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요비. 사료와 물은 물론 화장실도 근처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의 자존감이 저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시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킬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방 안에도 고양이가 자신감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존재를 좀 노출시킬 수 있는 형태 그런 장소는 필요하거든요. 고양이는 딱 이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동굴로 숨어요. 근데 지금 요비의 방을 이렇게 보면 동굴만 있어요. 스스로 점점 그 안으로 파고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환경? 사실 보호자는 아직 어린 막내 홍씨와 아픈 도다미를 돌보느라 하루에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도다미를 또 케어하는데도 시간이 아주 많이 맞아요. 필요하고 막내도 사냥놀이를 몇 시간씩 해야 되니까 거기도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루는 그전보다 그러면 좋아진 게 하나도 없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점점 뭐가 부족해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야 하루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